근데 사실 그때 한 번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매출 100만 원 찍었을 때.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돼서 잘 해서 다시 만나고 있긴 한데 네네. 헤어졌는데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 170만 찍힌 거에서 좀 슬퍼야 되는데 막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한번 신선식품 위탁 판매에 도전하게 된 25입니다. 25이시면은 대학교 졸업은 아직 안 했고 네. 휴학 중이시잖아요. 네. 어쩌다가 휴학하셨어요? 제가 나름 지방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 30분에서 1시간을 수업을 늦으셨는데 그냥 사과도 없으시고 바로 수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멸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도서관 가서 책이나 읽다가 네. 휴학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휴학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휴학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 하셨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 거기서 이제 공산품 중국에 있는 상품대다가 파는 거 그런 걸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광고비를 계속 쓰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제 광고비를 계속 쓰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쓴다고 좀 전환율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의류 쇼핑몰도 했었는데 이제 또 나름 건강 문제도 있고 거기 그때 뭐 예외 케이스도 많고 그래가지고 강사가 말씀해 주시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 여기 딱 하신 것들 보니까 좀 힘든 판으로 가시긴 하셨었어요. 이제 공산품 중국에서 가져와다 떼서 파는 거. 좀 시기 많이 지났죠.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 여부를 떠나서 알리테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의류는 또 케바케잖아요. 의류는 어떤 거 하신 거예요? 평범한 남성 의류 그런 거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좀 어땠어요? 근데 나름 그것도 좀 고가의 강의여가지고 시작한 대로 매출은 잘 나왔었는데 근데 앞으로 쫙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받았던 게 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팔게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팔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에서 제가 원하는 컨셉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뭐 하늘색 셔츠 위에다가 갑자기 코듀로이 바지 그러니까 그 쇼핑몰의 컨셉이 절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때 뭐 하루에 4시간 막 자면서 막 10시간씩 하고 혼자 사진 찍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거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막 진짜로. 힘드셨겠다. 그러면 좀 그러다가 결국 신선식품 위탁판매 시작하신 건데 네. 그 계기 과정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블로그를 평소에 이렇게 보는데 블로그 보다가 그냥 뭐 되게 주구장창 글이 엄청 많이 쓰는 게 있다고 해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막 후기 같은 것도 막 수강생 후기도 있는데 좀 생각 외로 말도 안 되게 너무 빠른 거예요. 막 네. 3개월 차 뭐 몇천만 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강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건 내가 될 케이스가 아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전에 했던 노력이 이때 터진 거다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 막 기수마다 그런 분이 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넘어가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또 돈 또 몇백만 원 또 날리는 거 이럴까봐 그냥 의심하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친구랑 같이 하자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기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신선식품 위탁 판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매력 있는데?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잘 되는 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진짜다 이런 느낌 못 받았는데 그래도 알리테무 때문에 네. 막 다른 공산품, 옷 이런 거는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중국 음식 이런 거 하면 조금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것도 있고 살다 보면 이제 새로 듣는 그런 과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은근 이게 좀 커지는 판일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근데 이 판을 좀 잘 알고 계시긴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품 위탁 판매하는 것도 해보셨고 그리고 이제 같은 공산품이긴 한데 좀 특화적인 좀 세부적인 카테고리 의류도 해보셨고 그래서 좀 감적으로 아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지금 3주 딱 됐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3주 됐는데 사실 1주 동안은 그 업로드 안 했잖아요. 네. 사실상 한 2주라고 볼 수 있는데 2주 해서 한 거의 500만 원 매출 나와가지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2주 만에 500만 원. 이거 지금 더 일 안 해도 아마 등록한 상품들이 좀 더 팔리겠죠? 아마 성과는 아무것도 안 해서 늘어나긴 할 거고. 그러면 등록하신 상품 수는 몇 개예요? 좀 의미 있게 등록한 거는 이제 한 5개 정도?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 오늘 좀 매출 낮잖아요. 제일 매출 높았던 날 매출이 얼마였죠? 이틀 전에 한 170만 원? 갑자기 딱 뛰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었죠, 아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나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찍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상상까지. 근데 상상은 뭐 곧 현실이 될 거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거 알고 있고 기다려야 돼요. 그 판매하시는 상품들 5가지 중에서 공개는
안 하신다고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공개는 안 하고 그 5개 상품들 그 원래 알던 상품이었어요? 아는 거 2개? 한 개? 한 개? 한 개. 네, 뭐, 아. 네. 한두 개인데,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5개 다 먹어본 적도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평생 먹어보지도 않았고. 네, 평생 먹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먹어봤어요? 이제 시켰어요. 아, 이제 시켰어요. 네, 부모님이 한번 네. 나도 먹어볼래 하셔가지고, 이제, 한 월요일, 화요일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먹어볼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품질 체크 같은 경우는 하셨으니까. 네. 그 지금까지 해보면서 좀 재밌었던 점도 있고 좀 힘드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다른 분들은 CS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반품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냥 화내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 거래처 전화하는 게 막 그 거절당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또 네.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생각해 놓은 그 가격이 있고 그 계속 전화하다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와 찾았다 이게 확실히 힘들다가 딱 찾으니까 그게 제일 좀 보람차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때처럼 막 100만 원, 170만 원 2주 됐는데 그렇게 딱 팔리니까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사실 그때 한 번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매출 100만 원 찍었을 아, 때 네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돼서 잘 해서 다시 만나고 있긴 한데 네네. 헤어졌는데 슬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 170만 원 찍힌 거에서 좀 슬퍼야 되는데 막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막 춤추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정이 뭐 재밌고 막 그랬을 텐데 신기하잖아요. 네. 그 매출 100만 원 찍기 전날에는 얼마였어요? 전날에가 한 38만 원? 38만 원.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 전날에는요? 그 전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거 처음 경험했을 때는 뭐지? 싶긴 했었어요. 저는 좀 명절 시즌쯤에 상품을 뭐 위탁하면서 거의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깼는데 매출이 380만 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비쌀 것 같아요. 동일한 거 느끼실 거고. 그 명절 알려주시는 그것만으로 이미 신선식품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따로 와서 그 명절에 대한 네. 팁 그것만으로도 배우고 싶어 할 정도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다음 기스분이 명절 전이면 진짜 부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그거 딱 들을 때 근데 이것만 해도 뽕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4분 있었죠. 지금까지 올해 1월 설날 때 말씀대로 말도 안 되게 잘하셨었고 근데 지금 올해 추석이 9월 말인가? 그럴 텐데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더 좋아요. 7월이니까 아마 한 2달 정도 하면은 잘하셔가지고 초고수 된 상태에서 명절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목표도 2천만 원 네. 유지하다가 그걸로 대출 받고 네. 명절 준비 이게 제 목표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23살에서 24살 넘어갈 때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의대생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900만 원? 900만 원. 원래는 돈은 더 많이 모았었는데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네. 다 날아가서 네. 900만 원을 시작했는데 근데 무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위탁 판매라서 그런지 그냥 저자본이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매출 쌓이시니까 차곡차곡 다음 달에 그냥 은행 가면은 해줄 거예요, 매출 잘. 왜냐면은 한 900만 원이면은 월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한계라고 봐요. 저도 그때 3천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거의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매출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저도 거래소 사장님한테 좀 얘기도 드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런 얘기 했을 때 좀 너무 이 사람 천재라서 된 거 아니야? 의대생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거를 그만큼까지 했다는 게 좀 다른 계열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 기간 아니면 공부 안 했었고 저공 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점은 2점 초반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열심히 했고 그러면은 좀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신선식품 쪽에서는 일단 그 명절 전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유지해서 그걸로 대출 받고 명절을 준비해서 그때 이제 좀 폭발적인 매출을 내고 저번에 말씀하신 그 초고수 바지를 빨리 올라서 시간 적당히 쓰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것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지금 되게 힘든 실패만 연속되는 일주일 정도 가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미리 의도는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실패가 연속되는 순간 거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섭렵하게 되고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실력이 올라가니까 다음부터 더 잘해주고 근데 2천만 원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자본도 그렇고 뭐 3천 되면 당연히 좋은데 아무튼 2, 3천 그 정도가 제가 좀 감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목표 중에 좀 현실적이라서 그렇게 제안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면은 결국 또 돈도 있고 뭐 실력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한데 아, 맞다. 이거 신청하게 됐을 때, 네. 제가 또 댓글로도 막 했잖아요. 제가 이심쟁이라고. 아니,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왜 이거 하시죠? 했는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1년 동안 아무튼 실패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되게 무기력해져서 막 누워서, 그냥 그때는 휴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누워만 있고 이랬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도 나름 자신감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 성취를 하면은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를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목표로 정했습니다. 아, 맞죠. 그거 기억나네. 그 신선식품 위탁 판매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하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이론들을 배우고 바로 실행하면서 그냥 예술 능력이 쌓여지죠. 디자인 아니면 뭐 소싱하는 거, 데이터 조회해가지고 뭐 결론 도출해내는 거, 진짜 기본적인 행정 관리 업무까지 그거 하면서 실제 자기 능력치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결국 그게 이제 1인 사업인 거거든요. 뭐 그런 것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제 막 공산품 이런 거 했으면 번역기 키면서 중국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농부님들이랑 거래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잘해주시는 농부님 있으면 저도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되게 친할아버지 같고 막 손주처럼 막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막 이러면서 막 애교 부리면서 그래서 되게 저도 좋아하시고 농주분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는 것도 좀 네. 만족스럽다로. 네, 그거는 이제 사업적 자산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그냥 인간적인 자산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3년 넘게 했으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저는 카톡 말투가 바뀌었어요. 문자 말투가 원래 이제 눈웃음 안 하잖아요. 물결표. 좀 이상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질문 같은 거 드리잖아요. 막 자꾸 히응 거리시고 이렇게 막 시프트 66 이거 아. 눈웃음 계속 하셔가지고 뭐지? 원래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답변을 좀 친근감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나름 판을 크게 3번째 경험해 보셨잖아요. 크게는 공산품입니다. 2번째가 이제 의류 쇼핑몰 하는 거, 3번째가 신선식품 위탁하는데 뭔가 이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신선식품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신선식품이 나라에서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사업 분야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판도 더 커지고 알리테무 이런 거에 영향도 좀 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울 때 검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한 검증을 끝내고 좋은 분한테 좋은 가르침 배워서 저처럼 이렇게 잘 교육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